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1월 거래가 이제 이틀 지나고 있네요. 어제는 좀 시장을 좀 짓눌렀지만 오늘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과대 납폭에 따른 반반 매수. 그다음 미국에 대한 금리 동결에 대한 스탠스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12월은 그래도 우리가 8, 9, 10월 달 3개월 내내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었는데요. 11월, 12월은 그래도 3개월 전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그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2350에서 2250 까지의 박스권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을 떴다 그래요. 오늘 또 기관들의 반도체 쪽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했는데요. 또한 오늘 그 배터리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저점에 대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고요. 이 반등이 이 갭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스탠스, 그 다음에 매크로 변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잡는 그런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또 하나 볼 때는 수급의 논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외국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온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렇게 하이닉스 쪽으로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이제 호탁 쪽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11월, 12월에 소외된 업종 중에 강한 종목들이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점 라인 2,300포인트를 지지해 주냐 못 지지해 주냐 요게 관전 포인트고요. 지금 경우는 이제 갭자리라고 그래. 갭 메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갭과 떨어지는 갭들이 두 가지 갭이 있어요. 떨어졌던 갭을 메꿨고 올라오면서 들어왔던 갭들을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00 라인과 2,350 라인과 하단은 2,250 이 박스권이 당분간 만들어지고 있다가요.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스탠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는 구간이 11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12월, 2월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박스권 하단에 2,300포인트 라인이 신용 물량, 우리가 1월 달에 이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2200포인트 저점을 찍었을 때 신용 잔고 물량이 15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700까지 올라가는 순간에 20조까지 늘었다가 지금 다시 16조 언저리예요. 16조, 17조 이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신용이 15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요 라인이 그 지지 라인, 그 저점의 테스트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는 도망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량을 좀 우리가 늘리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급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이 저점 테스트를 할 거고, 내년에는 시장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이 어떤 지수의 방향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 단기 매매 시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아침에 들어왔다가 오후쯤 좀 밀리고 또 강하게 들어왔다가 밀리고 이런 시장들이 반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과대 납폭주들이 반등이 세게 들어와요. 오늘 또 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 과대 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세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탄력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이 강하게 떨어졌던 종목의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이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타겟을 잡는다면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3개월 내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11월, 12월은 많이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삼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봉이 3개, 월별로 봤을 때 음봉 3개, 11월은 양봉 하나 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단기 매매 구간이 만들어지는 형성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종목이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이 종목을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전화번호는 02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대우제약요. 매수가 비중은요? 101,200원에 53%예요.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조금 살짝, 매수가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최근에 사셨나요? 조금요. 예, 최근에 사셨나요? 예, 전번 주 24일인가 25일. 사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종목이요. 네네. 적자가 안 보고 흑자를 보고 있다고. 네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예. 예, 흑자 보니까 안심한다고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실적이 좋았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실적이 좋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격이 시장이 떨어지면서 회사가 돈을 잘 모아서 가격이 떨어진 거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좋아서 동시에 그 실적은 안 좋아도 올라가는 거냐 이거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2년 정도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적의 순환매로 보면 이 제약바이오는 이제 조만간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는 스탠스가 더 맞고요. 12만 원까지는 더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12만 원요? 네, 이게 이제 외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 매물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우리가 10월 내내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 말 정도에 이 종목이 저점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또한 이런 종목은 이제 수급을 좀 잘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이 사냐, 기관이 사냐 이렇게 봤을 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많이 물량을 던졌어요. 그걸 외국인과 기관이 잡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도가 세지게 되면 이 종목은 이 전고점인 11만 5천 원, 1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거기는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만들면 이 산에서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11만 원, 5천 원과 12만 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지오리 에너지인데요. 네. 어제 많이 떨어지길래 오전에 조금 샀더니 또 떨어져서 네. 이게 웬일인가 하고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무슨 저 무상증자 어쩌고 저쩌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매수가 비중은요? 이거 11,350원이에요. 비중은? 비중은 10% 정도 돼요. 10% 정도. 혹시 이거 네. 주식 잘 모르시죠? 모르죠. 그 모르면 이런 거는 이게 변동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 종목 같은 거는 이 변동성의 세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얘기하면 아는 기업들 있죠. 네. 삼성전자 아시죠? 네. SK 하이닉스 알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아시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지오리 에너지를 아세요라고 하면 거의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야, 근데 이걸 한번 네. 샀다가 한번 수익을 봐가지고 네. 그냥 생각 없이 또 좀 떨어지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에서 이제 이건 내가 수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떠들어가서 수익 낸 걸 다 뺏겨요. 네. 지금 다 뺏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떨어진 이유 이런 것들은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뭐 실적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에 붙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식거나 시장이 조금 처지면 이런 종목은 좀 다른 종목 비해 이 급등락이 되게 심해요. 빠질 때 많이 빠지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그러면 그러면 네. 어제 추가 매수로 샀던 거 오늘 이따가 그냥 뺄까요? 근데 그게 좀 반등시 봐봐요. 반등시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면 이제 모든 종목은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 종목을 가져갈 거냐 팔 거냐고 봤을 땐 이 종목보다는 지금 대형주들 있잖아요. 대형주가 지금 박앤세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을 들어가는 게 우리가 수익 내기는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쪽으로 바꾸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8,000원 위에서 매도하면 돼요. 8,000원에서 9,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라인에서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며칠 동안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종목을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오래 걸려요. 9,000원 정도. 네네. 그 정도 정도면 9,000원 정도 가면 매도해요? 네, 매도하고 다른 걸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5,000원에 10%. 최근에 사셨어요? 네, 제가 17,000원에 사서 한 3만 원대에 한번 팔고 다시 샀어요. 그래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라가는 이유가 정확히 명확한 기업이잖아요. 왜요? OLED 네. 시장 때문에 이게 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OLED 네. 시장은 이제 4분기도 좋아져요. 내년도 좋아지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업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업황이 나쁘진 않아요. 그 OLED 시장은 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신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장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커질 거예요. 그다음 패널 값도 OLED 패널 값도 자체가 떨어지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이 종목은 또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했냐? 3만 원 되면 팔았어요라고 했죠. 이번에도 3만 원 네. 정도 되면 팔면 돼요. 네, 그럼- 3만 원 오면요. 예, 그때 또 파면 이게 이제 뭐라고 이제 3천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머리가 여기가 하나, 이 둘, 이렇게 세 개, 그죠? 네. 이 머리가 세 개 네네네. 나오는 거는 이 변곡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 이걸 거꾸로 도로 나오면 이제 쓰리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바닥을 세 번 잡은 거. 네. 그럼 바닥에서 예.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세 번 잡으면 정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반대로 네. 봤을 때 위에 머리가 세 개다 그러면 이 자리를 못 넘잖아. 그러면 많이 빠져요. 네. 세 번을 넘겨야 되는데 못 넣었다 그러면 이제 실망감들이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이제 3만 원 돼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해보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챙겨 나오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매도를 계속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은 25,000원, 위는 3만 원. 이것만 계속 매도 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수익 네. 나는데 이 밴드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 밴드가 네. 계속 만들어서 여기서 매도 하시면 또 수익을 낼 거예요. 네. 한번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노티지요. 매수가 비중은요? 31,800원에 네. 30%입니다. 이 사신 이유는 노복 관련주라 사신 거죠? 예. 한 2개월 전에 샀는데요. 네네. 예, 그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더니 떨어져 버려가지고. 네네네. 예, 떨어졌더니 다시 올라오니까 어때요? 어제 좀 오른 것 같은데 오늘 네.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그동안 한번 시세를 되게 크게 냈었어요. 그 예, 이유는 예. 뭐냐면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커진다. 농업 산업이 앞으로 이제 신산업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모멘텀이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거예요. 예.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이제 로봇 관련주가 예. 이제 퍼포먼스가 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 그래요. 로봇은 또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이제 예. 산업 로봇, 이게 산업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 보면 막 기계들이 막 로봇이 와가지고 막 용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산업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예. 서비스 로봇이 있어요. 서비스 로봇, 뭐 예. 키오스크, 뭐 서빙 로봇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 잘하는 거는 이 서비스 로봇 쪽, 그다음에 이제 개발해야 될 건 협동 로봇, 돈이 되는 건 산업 로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의 관련주들이 이 기대는 많지만 실적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실망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실적이 받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잘 찾아서 매매하는 게 좋고요. 당분간은 이제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먹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기대감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내리막 오르막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이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게 나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최근에 이제 아유, 어제 고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예, 많이 들어왔어요. 순환매가 탄다고 보면 돼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SPG, 레인보우, 뭐 유진 로봇, 뭐 되게 많은 이게 로봇 관련주가 있거든요. 이게 테마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그 로봇 테마도 한번 움직이고 AI 테마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 내 매수가 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저 매수가는 얼마 정도 될까요? 매도가 한 3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좀 탄력이- 고맙습니다. 이 종목은 뭐냐면 변동성이 되게 세죠. 막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강하게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예. 이제 보고 있을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맨날 이렇게 주식만 보고 없으면 이제 증권사로 전화해서 31,800원 되면 자동으로 팔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세팅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보지 않아도 그 가격 때문에 딱 팔려요. 그거를 스탑로스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매일같이 볼 수 없어서 31,800원에 팔고 싶은데 이거 자동으로 그 가격은 팔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설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아이,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네. 종목이세요? 지혜판택입니다. 어려운 거 사셨는데요? 변동성이 세잖아요, 이 종목. 안 세세요? 네, 안 세세요? 옛날에 뭣도 모르고 샀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이 정확히 다시 한 번만요. 1,500원에 10%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거는 급등주라 그래요. 급등주 해보세요. 네. 급등주.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종목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로 네네. 엮여서 움직이는 거라 테마의 시작과 그 테마의 거래, 그 다음에 네. 테마의 움직이는 흐름을 잘 보면 돼. 이 종목은 5일선 타고 가요. 5일선 해봐요. 5일선. 네네. 지금 타고 있어요. 타고 쭉 타고 가죠. 그러면 5일선이 네. 깨지냐 안 깨지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어때요? 5일선 봐봐. 꺼먹게 놓게 제가요. 5일선 타고 가죠. 예. 급등주는 5일선 안 깬다. 법칙 해보세요. 예. 급등주는 5일선 안 깨요. 예. 왜 그러면 밑에 오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네. 이 박스권을 되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직 살아있어요. 1,8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네? 1,8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500원도 안 갔는데 어떻게 1,800원을 가요? 다음에. 아니 생각해요. 아니 1,500원도 안 갔는데 어떻게 1,800원을 간다고 그러고 제가 2,000원 간다고 그러면 전 나쁜 놈이지. 그럼 제가 다 살 거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올라가면서 있잖아. 올라가면서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매물대 봐요. 네. 매물대 네. 보면 여기 삐쭉한 데 있죠. 여기 네. 여기 삐쭉하죠. 여기 삐쭉. 그죠? 여기 네. 삐쭉하고 여기 삐쭉하죠. 그럼 네. 여기 앞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밟으면 피 나요? 안 피나요? 피가 나죠. 아프잖아요. 그럼 얘를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 네. 가격이 얼마예요? 1,200원, 1,300원이에요. 이 구간을 넘어가야 이 구간이 네.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구간이 넘으면 또 1,500원에 매도물대가 많이 있어요. 그걸 또 이걸 네. 넘어가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던 1,800원짜리가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좀 더 그 1,300원 넘어가면 그 1,500원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300원짜리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근데 힘이 있어요. 지금은 거래가 없이 5일선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누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매수 주체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5일선을 깨지 않고 5일선 잡아가잖아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오거나 한번 빵 튈 수가 있어요. 그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튀면 매도, 튈 때 강하게 올라와요. 그럼 강하게 매도 치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종목 상담보다가 신세계 그 주식을 한번 가볼까 싶어가지고 그래 물어보는데요. 이제 사시려고요? 이제 예. 신세계 종목을 사고 싶은데, 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시잖아요. 예. 예예. 이거는 별로예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가격이 싸가지고 살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저번에 보다가 좀 많이 내려와. 많이 내려왔기에 이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잘 팔라고 사고 팔기 하기 위해서는 인기가 많은 게 사고 팔기가 좋아요? 아니면 인기가 없는 게 사고 팔기가 좋아요? 인기가 많은 게 팔기 좋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즘 그 인기가 없기는 많이 내려갔겠죠. 네, 그게 없겠죠. 그럼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봤을 때는 신세계라는 회사는 이 백화점 구조잖아요. 유통업이라 그러잖아요. 예. 유통업은 뭐랑 연결돼 있냐면 소비랑 연결돼 있어요. 소비 그죠? 예. 가서 우리가 돈을 써야 유통이란 거는 직접적인 개인 소비랑 연결되게 있는데 지금 소비가 위축돼 있어요? 아니면 소비가 증가되고 있어요? 많이 위축돼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기가 있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싸고 좋은 건 있어요,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죠. 있을 수는 있는데 싸고 좋은 거를 찾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있을 수는 예. 있어요. 근데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싸다고 들어갔을 때 가격을 더 밑으로 내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좋은 건데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뭐 고점 대비 50% 빠진 2차 전지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지금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을 들어가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거 백화점에서 막 정말 좋은 게 50% 할인하는 게 대형주가 너무 많은데 굳이 지금 아직까지 그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가서 우리가 시간을 두기보다는 지금 많이 좋은 걸 많이 빠진 쪽으로 우리가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뭐 그쪽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깜짝 놀랐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네. 34만 1,500원에 40%요. 많이 힘드시겠다. 네. 우리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종목을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갈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면 네. 어느 포인트세요? 단기, 장기. 원래 그렇게 막 장기로 오래 갖고 갈 마음은 없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장기로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장기로 가도 괜찮긴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주식이라는 게 끝까지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상시는 끝까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게 심리 영향이거든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든 떨어지는 이유를 찾으려고 안 해요. 그냥 올라가는 이유만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분들이 2차 전지에 많이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고 계세요. 그게 뭐 이게 업황이라든지 성장성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비도 올 때도 있죠. 네. 햇빛만 찌는 게 아니고 추울 때도 있잖아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기가 성장기가 있고 잠깐 정체기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수기와 비순기를 따져서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라는 거는 무조건 조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만 독불장구로 올라가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게 되면 팔고자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고자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자 하는 심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또 업황의 지금 성수기냐 비수기냐 이걸 따져가지고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 이게 가격의 메리트거든요. 근데 지금 피추엔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어요? 한 50% 이상 빠졌거든요. 맞지 않을까요? 그럼 싸요, 싸지 않아요? 맞아요. 싸요, 안 싸요? 싸졌죠. 그죠. 지금 이제 사는 거죠. 왜 그러면 이 가격이 거의 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의 뭐 정답은 될 수는 없지만 예측하면 툴에 있어서 가격의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빠지냐라고 했을 때 거의 다 50% 정도 빠지는 게 바닥 라인이 형성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대형주는 절대 비싼 거 사면 안 됩니다. 그 고점에서 50% 정도 빠졌을 때가 우리가 포인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서 언더퍼폼이 나오면 10% 정도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면 되게 좋죠? 그죠? 네. 지금 사면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근데 사고 있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팔지 마세요. 시간과의 싸움. 굳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50만 원이나 55만 원이라면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볼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그다지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34만 원이면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시장이 급락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9월 달에도 급락 나왔고,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도 급락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우리가 이게 보면 시장의 영향이 더 커요. 이 종목의 영향보다는 시장의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얼마까지 리바운딩이 되느냐 할 때는 25%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와요. 그게 얼마냐면 35만 원까지는 얘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판단하는데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이 중간가까지는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35만 원 선이 아마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면 되지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원래 신규로 이제 40만 원 초반에서 샀다가 그냥 손절을 못 하고 그냥 어떻게 못 봐가지고 쭉쭉쭉 내려와서 최근에 좀 더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34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손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손절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손절을 한다는 거는 그 잔고를 확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그거를 이제 회귀를 시켜야 되잖아.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필요해요. 조그만 돈 가지고 큰 돈을 만들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계좌가 줄었는데 이 종목이 살아있다 그러면 종목이 올라가면 이 잔고는 복구가 돼요. 그쵸.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이 아까 40만 원을 손절해서 다른 종목 샀으면 손에 덮었을 거예요. 왜? 8월, 9월, 10월, 11월, 10월까지 종목이 시장이 다 빠졌어요. 그럼 손해가 아마 눈덩이 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손절도 네네. 시장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손절을 했을 때 내가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시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 그럴 때는 손절하지 말고 시장을 좀 이겨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면 이 종목이 네. 이상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신규 편입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주식을 네. 오래 하다 보면 그 타이밍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규 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기존에 있는 종목 가격이 있는데 내가 더 사고 싶다. 그러면 같이 사면 안 돼요. 다른 계좌로 가격을 틀리게 사야 돼요. 이해됐나요? 왜 그러냐면 네네. 심리적으로 우리가 더 단가를 낮추면 이거는 80% 이상을 단가를 놔야 지금 현재 가격이 나올 거예요. 2배 이상의 가격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또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너무 좀 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를 내가 10% 더 산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계좌로 새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편할 거예요. 올라오는 데도 팔기도 좋고 떨어지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고 하는 그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격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법이거든요. 이 매매의 이 관점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도망가지 마시고 버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이제 지자리 와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높은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성공투자 네,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대상. 대상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예. 22,000원에 20%입니다. 잘 사셨는데 좀 오래되셨나 봐요. 그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올라오네요. 그죠? 예예.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수출 기업한테 이게 민감주라 그래요. 그 수출 기업한테는 글로벌 상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냐? 그다음에 내수주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감주들한테 영향이 많으면 내수 소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수 관련주가 뭐냐? 우리가 정통적으로 얘기할 때 먹거리, 식품 관련주, 그죠? 먹거리. 예.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이제 뭐 통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통업,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이제 중심이 돼요.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대상도 마찬가지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2년 전에 코로나 때 많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코로나 때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불구하고 조정이 되게 세게 들어왔어요. 그죠? 이제 코로나 때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라면, 코로나가 이제 안정화되면서부터 피해를 봤던 업종이고, 최근에 어때요? 반등을 들어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업황의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먹거리 관련주를 계속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목표가는 뭐 23,000원 요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쭉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먹거리 관련주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지금 좀만 더 힘을 내시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더 가져가세요. 예. 또 궁금한 거 예, 있어요? 네,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뭐. 이것도 수급도 하나 봐주면 이게 보세요. 이렇게 이거 보면 빨간 거 있죠. 이렇게 누가 사요? 외국인이라 그래요. 이 빨간 그래프를 예, 예. 보면 외국인인데 예. 3개월 내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되게 안정적인 사이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먹거리 관련주들 11월, 12월에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시고 수익 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연을 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강연에 잡혀 있고요. 많은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강연에 잡혀놨으니 11월, 12월 어떤 전략을 쓸 건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하니까요. 안내 보시고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11월, 12월은 그래도 8, 9, 10월 달보다는 시장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고생하셨고 11월, 12월에는 우리가 단기 매매가 좀 더 붙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강의가 있으니까요. 토요일에는 여의도, 그다음에 일요일은 서울역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많은 대응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저 현대위아. 현대위아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 54,700원 10%요. 네. 자동차 부품단들이 이제 쇼티지가 좀 강하게 나왔었어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나 자동차 관련들이 많이 빠졌는데 많이 걱정이 네. 되시겠어요. 그죠? 많이 빠졌다고 샀는데. 네. 한 번 더 이제 밀린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 가격이 빠졌을 때 이제 올라가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라고 하면 네. 뭐냐면 이게 이제 빨간 봉, 파란 봉들 있잖아요. 네. 이 주가가 빠진 거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분기 때는 이제 저번에도 여기 자동차 관련주는 비수기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품단들, 특히 전기차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품단들한테는 영향을 많이 줘서 실적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한 실적을 보니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단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많이 빠진 가격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논했을 때 급락이 나오면 사야면 반등이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심리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보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봉이라 그래요. 지금 파란 봉들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이 긴 건 뭐예요? 너도 팔라고 하니까 이 파란 봉이 나오는 거는 아침에 시작을 딱 100원에 시작했는데 끝날 때 50원 됐다 그러면 얼마가 되면 음봉이 나와요. 음봉이 딱 나와요. 50% 빠진 음봉이 나오겠죠. 근데 100원에 있던 자리가 종가됐는데 10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세요? 끝날 때까지 사람이 판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시간이 있으면 더 팔까요? 안 팔까요? 네. 팔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빨간 양봉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떨까요? 야, 그래도 우리가 멈췄구나라고 하고 판단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매수 포인트의 관점이 들어가요. 가격은 싼데 내가 사고 싶을 때는 언제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절대 장중에 사면 안 되고요. 장 끝날 때 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장중에 네. 사면 안 되고 장 끝날 때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더 밀릴 수 있으면 이 종목은 더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지금 하락장에서는 장중에 사지 마시고 장 끝날 때 사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게 장중에 사셨죠? 네네. 그쵸.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장 끝나고 샀으면 나한테는 좀 유리한 가격이 있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장 끝나면서 장중에 샀기 때문에 한 번 더 세게 밀렸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강하게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절대 장중에 사면 안 돼요. 밀릴 확률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떠서 나왔다가 윗꼬리가 길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락장이라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장중에 사지 말고 장 끝날 때 결과를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이 종목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요 라인들은 우리가 회피할 자리는 아니에요. 전저점은 49,000원인데요. 살짝 이게 깰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매수 권역이에요. 매수 권역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55,000원 라인에 판단 생각하고 요까지는 좀 시간을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좀 밀린다 그러면 좀 버티세요. 팔지 마시고요. 네.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시장 영향도 많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이렇게 대응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연결돼서 행복합니다. 아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제가 SKC 5% 11만 5천 원에 샀는데요.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갑자기 올라와서 궁금해서 네. 이때 오를 때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든 가서 물을 타야 하는지 너무 행복해요. 전화 연결돼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예. SKC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에요. 2차 전지, 리튬, 이온주, 동막 막 이쪽인데, 이제 이게 거친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이제 가격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업황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삼각형. 이 삼각형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갖다 놓고 이제 TV를 보시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꼭지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만든 게 여기가 어디예요? 딱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이게 네. 이제 삼각형의 자리가 끝자리라 그래요. 뭐 이게 뭐 네. 이렇게 큰 삼각형이죠. 주식을 봤을 때는 상승하라고 횡보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경제적인 주체적으로 볼 때는 생산 투자 소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 네. 자리는 이 끝자리에 꼭지점의 자리에 라인에 딱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정이 끝났다고 흔히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에 순환매가 들어와요. 그거는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면 좀 더 사서 11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좀 사놓고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11만 원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5% 정도 비중을 늘려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끌고 가서 보면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좀 들고 가자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사였어요. 21,000원에 10%. 네. 21,000원이세요? 네. 아. 높게 샀어요.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래요? 섹터, 이게 일동제약은 뭐 여러 가지 한 풍미를 얻었던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막 시장이 이슈가 됐다가 또 이제 뭐 안 됐다가 뭐 이런 종목이에요. 우여곡절이 네네.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굳이 우리가 지금 떨어진다고 도망갈 필요 없고요. 이제 네.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사이클 자체가 지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제약 바이오도 한 번은 빛날 날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쪽이 지금 그나마 10월 달에 시장 대비 좀 잘 버텼어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제약 바이오도 한번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팔지 마시고요. 그래서 네, 2만 원. 조금 매수를 할까 하고. 이거 매수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가격에서 하루 만에 2만 원 위까지 올라가는 상한가도 막 붙는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장중에 18%까지 올랐다가 종가에 6%까지 막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이게 장중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사서 수익을 내더라도 잠 못 팔면 그냥 손해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실으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거나 하루 종일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물량을 얼마든지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이 종목을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만 가지고 가다가 내 매수가 오면 팔면 돼요. 지금 더 사지 마세요. 매수가에서 팔아. 네, 좀 더 들겠으면 매수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고요. 야, 그러면 지금 더 사야 되지라고 했을 때 올라가더라도 대응을 못하면 급락이 나와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그 겪었잖아요. 빠질 때도 정말 무섭게 빠지잖아요.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요. 이게 탄력도가 센 종목이라 그래서 이제 이 비중만 가져가서 이게 잘 팔고 나오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잘 해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모레 퍼시픽 매수가 비중은요? 12만 원 10%.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옛날에 산 거죠? 예. 네. 13만 6천 원, 7천 대만 갖고 내려와서 네. 인들을 하고 다시 사가야 되나, 그러면은 내리만 더 사야 되나. 그러려고 마음 못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주가를 견인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 단가들이 있어요. 이제 이 가격이 사람들이 오면 내 가격이 오랫동안 기다렸어. 팔아야지라는 그 심리 구간대를 우리가 흔히들 볼 때 매물대라 그래요. 그럼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 수급이 강력하게 붙거나 시장이 좋거나 이 대형주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힘을 다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넘기 위해서는 이제 시그널이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급이 강하게 몰리거나 아니면 업황 회복이 되게 빠르거나.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인식은 중국과의 관계라고 봐요. 근데 이 화장품 관련주는 이 장기적인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내 가격이 왔을 때 조금 팔고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 종목은 95,000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매물이 여기가 되게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팔아놓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게요. 매도해서 수익 챙기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시네요.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딥노이드 매수가 비중은요? 19,500원에 25. 이건 뭐 추천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사신 거예요? 제가 그냥 샀는데요. 아, 그래. 왜요? AI 쪽으로? 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빨리 잘 해야 되거든요. 대응. 예. 이 대응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변동성이 되게 까요. 지금도 8%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예. 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네. 건 뭐냐면, 이걸 언제 팔 거냐라는 것들인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점을 찍으면 이게 흔히들 얘기할 때 외봉이라 그래요. 외봉이라 그래요. 외봉에서 네.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이제 가격이 빠진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가격이 빠질 때 이 거래가 동반됐냐 안 동반됐냐를 보는 거예요. 업황은 다 알겠죠.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셀 수가 있어요. AI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정을 줄 때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를 첫 번째 보고 그다음에 또 빠질 때 거래가 있냐,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믹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래가 빠졌어요. 몇 프로 빠졌냐? 40~50%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그죠? 그러면 가격은 다 빠진 거예요. 두 번째, 빠질 때 거래가 늘었냐, 안 늘었나 보는 거예요. 거래가 없죠. 놀링한 거예요. 그냥 눌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AI 모멘텀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요. 근데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냐라고 했을 때는 이 외봉과 쌍봉이라 그래요. 외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봉은 쌍봉을 만들 확률이 많아요. 전제 조건은 거래가 빠지지 않았을 때. 근데 거래가 안 빠졌죠. 거래가 늘지 않았잖아요. 거래가 빠지지 않았죠.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추라이 하려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을 주는다 그러면 28,000원, 3만원 라인에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팔면서 가세요. 물량을 줄이면서 가세요. 알겠죠? 여기가 또 저는 26,000원쯤에 팔라고 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값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를 넘으면 3만 원을 갖고 여기서 못 넘으면 밀려요.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점과 저점에 빠졌을 때 중간값이 우리 시청자님이 딱 보신 가격이에요. 26,000원 라인.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넘어가면 더 갈 거고 못 넘어가면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무슨 파동이 나오냐? 하락 파동이 나와. 이렇게. 파동이 나와요. 이제 파동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동이 3파동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을 넘냐 못 넘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잘 보시네요. 잘 보세요. 근데 좀 불안하잖아, 내가. 불안할 수도 있잖아. 그럼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불안한데. 그러니까 불안하다. 네, 그럼 팔아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불안하는 것들은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동물적 감각이 생겨요. 그거 들어보셨죠? 네.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들은 뭐 100%는 뭐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노하우라고 그래요.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느낌이 안 좋거나 내가 불안하다고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잖아. 조금 더 수익 낼 필요는 없죠. 시장 다 빠졌는데 나는 지금 수익 중인데 그 수익을 뺏어와서 다른 것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왜 그러면 수익 중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팔고 아니면 나 좀 더 버텨볼래 그러면 26,000원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센 거 아시죠?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쭉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불안하다고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세요. 네. 그렇게 막 끝까지 끌고 있지 말고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수익 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65,000원에 20%요. 근데 어떤 게 걱정이세요? 제 셀트리온 삼형제는 제가 매번 방송에 얘기했는데 그냥 들고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거 왜냐하면 더 사고 싶어서. 더 사세요. 근데 얘가 여기서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더 이게 사도 되나 해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삼각형을 딱 그리라 그랬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보면 삼각형. 네. 이게 뭐냐면 주식은 이렇게 삼각형대로 움직여요. 상승하면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하면
하락이 네. 나오고 하락하면 횡보가 나와요. 횡보라는 네.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기간이 이렇게 걸려서 힘들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가 세게 들어오면 강하게 움직여요. 이게 횡보장이에요. 이게 박스권에 갇혀놓고 지금 2년 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그 생각해보면 고점과 저점이 정확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올라가고 이 자리는 떨어지고 이 가격이 정확히 잡혀 있는 자리예요. 그쵸? 왜 그러면 이 자리에 오면 떨어지고 또 이 자리에 오면 올라오잖아요. 이게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을 몇 년을 겪냐면 2년 정도 이제 22년부터 이 박스권을 겪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가 붙잖아요. 그럼 세게 올라가요. 이게 컴퍼스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조정이 들어왔냐? 얼마만큼 횡보를 했냐? 그럼 세게 들어오면 여기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로 봤을 때 다음 타자는 이런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최근에 유한양도 급등했다고 좀 밀렸지만 뭐 종군당이나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안 좋으면 내수 쪽으로 활기가 들어와요. 이제 그게 이제 업황의 순환매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쪽에 우리가 가격의 메리트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손대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던 곳들의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 베이스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국민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이 국민주가 어떻게 됐냐면 밉상주가 됐어요. 정말 밉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막 코로나 때 금방 올라갔다가 네이버,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고 게임주 막 그렇게 올라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잡았던 종목들이 국민주였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국민 밉상이 된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최근에 국민주였던 건 2차 전지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밉상이 되잖아요. 2차 전지 막 되게 미워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밉상이었던 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업황이 순환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이 제약바이오 세타는 조금 힘들고 더디지만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끌고 가세요. 좀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라면 좀 더 끌고 갈 거예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냐라고 했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75,000원. 일단 목표를 75,000원 보고 75,000원 넘어가면 홀딩, 바이앤 홀딩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장미 자주 들어요. 아, 네? 나도 들으면서 이거 걔랑 가지고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서 우리가 이제 믹삼중에서 국민주로 바뀔 때까지는 조금 힘을 내도 되는 그런 종목의 업종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좀 힘들더라도 좀 쭉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이 끝났네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김영구의 주식코치에서 이제 뵈니까요. 토요일 날 우리가 상담 못 하신 분들은 아침 9시에 찾아뵐게요. 많이 전화 주시고요. 성공투자 개연하고 꼭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11월, 12월에는 많은 계좌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여러분 곁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